네, 안녕하세요. 예, 과기정통부 제1차관 정병선입니다. 예, 과거에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이 되면 이게 신의 저주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두려움으로만 인지를 했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대표적으로는 18세기에 영국의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개발해가지고 천연두를 예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서는 20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가 박멸됐다라고 WHO가 선언할 정도로까지 왔고요. 코로나19가 이제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큰 우려 사항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 제가 우리 과학기술계 과학자들, 특히 이제 감염병에 관련된 그런 과학자들을 다 한번 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견을 한번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제 제안이 나온 게 약물 재창출,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 또 이런 것이 빨리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제안이 돼서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결국 가장 중요한데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에서 기업에서 개발할 때 필요로 하는 약물 효과 분석이나 또 독성 평가,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 연구는 BSL-3라는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원연구소 가지고 있는 BSL-3 시설을 제공을 해서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치료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치료제나 백신 효과가 있으려는 것을 확인하려면 동물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 중에 이제 원숭이도 실험해야 되고 원숭이는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마우스 실험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리 정부가 정부 출원연구소와 또 그동안 대학에 투자해서 갖추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폭넓게 지금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물 재창출 그 단어를 보면 약물을 다시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보통 신약 개발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데 약물 재창출은 기존에 이제 시중에 시판돼서 지금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그 치료제로 쓰고 있는 약 중에서 보통 약들은 어떤 특정한 그 질환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환 중에 코로나19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을 해서 약물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약물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으면 그 약물에 대해서 다시 이제 또 약효성 평가를 해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위험물질을 찾아낸다든지 독성 평가 이런 과정이 대폭 생략이 됩니다. 이미 그 시중에 판매돼서 적용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그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초기에 좀 과기정통부는 집중해서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 약물 재창출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긴 했지만 과거에 그 종종 치료제로 이렇게 활용된 사례가 있고요. 성공 사례도 꽤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그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비아그라인데요. 최초 이게 협심증 이제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는데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폐기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발기부전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98년도에 이제 비아그라로 재창출이 된 거죠.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전 세계 제약사들이 이 약물 재창출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람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이 길리어드사가 개발했는데 이 약이 당초에는 에볼라 치료제로 아마 개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에도 적용을 해보니까 훨씬 더 그 치료 기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증상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게 밝혀지면서 이제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알레르기나 천식 염증 그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이제 덱사메타손 이 약도 원래는 알레르기 천식 치료제였는데 영국의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중증 환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면서 영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금년 6월에 받아가지고 지금 실제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남데스비 일부 임상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약물 재창출에서 발굴된 더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과기정통부는 거기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금년 말에는 우리가 실제 효과를 확인해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총 29종의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기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이 좀 저희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하고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이미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제약기업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서 22년 정도까지는 개발할 수 있을 걸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이제 전통적인 백신 개발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신개발 기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개념과 DNA 백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백신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약효 분석이 필요하고 독성 평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출연연구소가 기반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백신 개발에 있어서 우리 기초원천 연구가 참 많이 약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이제 과학자들을 다방면으로 수소문을 했는데 실제 기초 연구자로서 꾸준히 몇십 년간 연구한 연구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치료제 백신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같은 게 계속 또 반복돼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 원천 연구를 좀 강화하는 쪽에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바이러스 기초연구소를 내년에는 빨리 출범을 시켜서 기초연구 토대를 닦아서 거기서 나온 연구 성과가 국립감염병 연구소나 또 기업의 치료제 백신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하고요. 방역당국과 긴밀히 연계해서 모든 우리 기초연구 결과들이 실제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학자들이 사회하고 항상 호흡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모든 사회적 그런 문제들이 과학의 도움이 없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저도 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물 중에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없을지 여러 번 회의를 했고 현장 가서 줄기차게 그걸 찾아내는 일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조기 필터를 개발했는데 그 필터가 바이러스를 멸균하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이제 공조기를 특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조기 필터에다가 바이러스를 멸균하는 그런 필터를 장착을 시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실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역에 가보시면 공조기가 돌고 있는데 그 공조기에도 바이러스 멸균시키는 그 필터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과학자들이 이런 사회적 관심사에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